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태원 특별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특별법을 보면 민간 의원이 영장 청구라든지 뭐 이런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영수회담 때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영장 청구를 사실 영장 청구를 그 사람들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 검사한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네.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헌법에 보면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검사의 재량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의뢰를 하잖아요. 이 네. 민간인들이 의뢰를 하면은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랑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가지고는 이걸 소명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걸 독소 조항이다. 어떤 위헌의 여지가 있다. 저번에 그 한덕수 총리가 지난 1월에 네. 이거 거부권 행사할 때 밝혔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직권 조사 권한인데 조사 재판 기록 등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데 이거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냥 제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강제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이미 수사가 중지된 사건이라든지 그런 네. 거에 대해서까지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재판 기록 등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놔 가지고는 이것도 독소 조항이다 그래 가지고는 왜 민간 조사위에 그런 강제 권한을 부여를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독소 조항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이것도 포함이 돼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번 법 통과는 이제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결국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 밝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합의문이 채택되지가 않아서 네. 빈손 회담이다, 맹탕 회담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뭐 2시간 넘게 뭐 서로 뭘 대화를 나눴느냐 그랬는데 뭐 옥동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뭔가가 통과되는 그런 그 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은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됐는데 최상병 특검법 네. 이거는요 이태원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자꾸만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동전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검사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에서 뭔가 미진하고 부족하고 또 좀 뭐 뭔가 이건 제대로 된 뭐 수사가 아니고 굉장히 그 좀 바이어스가 있다 편파 수사다 뭐 이런 좀 뭐 심지어 그 냄새라도 강하게 나야지 뭐 특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대 특검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 최상병 관련 수사는 이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북 경찰청이죠.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국방부 그 저 유재훈 법무관리관인가 예. 뭐 2차례인가 3차례 소환 네, 조사 받고 소환했죠. 강도 높은 고강도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조만간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가 굉장히 한참 그 진도를 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특검법을 한다? 이런 예가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이런 거 수사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온갖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공수처를 통과시켜서 공수처가 마련됐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관계자들 소환하고 조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미진하고 그게 도저히 뭔가 의혹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 특검이 한다는 거는 공수처라는 게 원래 특검 기능이었잖아요. 지금 검찰과 경찰과 달리 공수처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의 사실상 상설화된 특검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공직자들에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놔놓고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도 공수처가 이제까지 어떻게 수사하는지 다 봐왔잖아요. 지금 한 3년간은 수십억씩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기소한 건이 뭐 3건 정도 되나요?
예, 거기서 건이 이제 있죠. 성공한 네. 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 그거 유죄 판결 받은 거밖에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죠. 스스로도 못 믿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박근혜 특검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보수층에는 사실 아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막 특검이 막 이렇게 발의가 되고 사람들 소환하고 그다음에 탄핵까지 가면서 다른 지지층에서는 그거를 하나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거 더 해보자. 우리 정권 가져와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법무관리관 이제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다음에는 이제 뭐 차관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소환된다고 하는데 국방부. 예, 국방부 차관이 소환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대통령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대통령실까지 물고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어떤 젊은이가 사망을 했는데 위선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중간에서 쳐냈다. 저는 이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민간법원으로 바로 이첩을 해야 돼요. 그 문재인 때 그렇게 바꾼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첩이라는 거면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수사 종결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정훈 대령이 혐의자, 혐의 이런 거를 다 특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 갔다가 다시 온 거는 이런 거를 시정하라는 취지였는데 그 다음에 대대장 2명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꼬였던 게 뭐냐면은 군사법원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 해병대 내에서 수사 처리 준칙이 거기에 걸맞게 그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처음에 적었다가 나중에는 이만큼 수사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법적 구속력 없이 참고 정도로 적어라.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오해를 사기는 했고 설령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뭔가 법의 취지에 많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다는 의견 정도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 패널들은 이제 스모킹건이 나왔다. 대통령실 개입했다. 이렇게 오버를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그럼요. 수사를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피는데 수사권이 있어야지 수사 외압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군인 사망 사건은 늘 은폐 조작이 됐다, 뭐 은폐 축소 네. 이런 조작 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우니까 그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넘긴다. 군사법원법을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개정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정된 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전지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해병대 그 수사단장인 박정훈이 그 월권을 할 게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만 이렇게 정리해갖고 법리적인 판단은 민간 경찰에서 하라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근데 지가 뭔데 뭐 저 위에 사단장부터 맨 밑에 부사관까지 8명을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율까지 해갖고 혐의 특정까지 해갖고 넘기다 보니까 문재인 때 개정된 그 군사법원법하고 이게 거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바로잡는 행위를 한 거를 가지고 수사 외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사안은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좀 뭐랄까 감성에 이 좌우되는 그런 선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야, 어린 그 해병대가 죽었는데 왜 윗사람들 책임을 뭐 못 묻게 하느냐 이런 선동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확 커진 부분이거든요. 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는 뭐 통과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그거는 차치하고 좀 냉정하게 이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전 변호사 설명 들었듯이 법이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국방부의 그 법무관리관이 그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좌파 방송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곧 영장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근데 한 이틀 사흘 조사하고 나니까 아예 공수처에서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언론에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 해보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그거 그렇게 넘기면 위법이에요. 라고 해서 다시 가져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중간에 이시원 하고 통화했다는 건데 대통령실에 근데 그 이시원 이분하고는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법무부 국방부에 관계가 있으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이 특검을 아마 저쪽에서는 힘자랑하려고 통과시키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특검 해봤자 별로 나오는 거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특검 그거 한번 꾸리면은 네. 인력비, 운영비 해가지고 수십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만들어 놓고 여기 못 묻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줄 아무데나 쓰면서 또 25만 원씩 주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당이니까 이 정무적 관점, 그다음에 여론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론 지형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정부적 관점에서도 같이 봐줘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그 MBS 조사 2주 만에 한 번 하는 거 나왔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찬성이 66%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3분의 2 압도적 다수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감성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네. 오늘 그 점에서 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이 뭐 한 가지 그걸 보여줬어요. 뭐냐? 아니 시점만 공수처 수사, 공수처와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각각. 사망 사건 원인 네.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저 국방부 간부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수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가서도 미진하면 그때 하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이태원 특검법처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시점만 조정하면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이양수 수석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거를 일거에 그냥 무시하고 안 된다. 요번에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시점 있잖아요. 시점. 그다음에 그 제가 보니까 그 최상병 특검법에 특별 검사를 사실상 민주당이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임명했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뭐 대한변협에서 뭐 해갖고 복수를 해서 그걸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예? 예. 그래서 이 중립적인 최소한 중립적인 그런 특별검사 시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정치 공세가 저쪽은 특검해야 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아니라고 좀 이거를 지형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저는 그런 조건을 좀 내걸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처 수사 끝난 거 보자.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특검을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검 임명 자체를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고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런 걸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하면요 공수처 수사하는 거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별로 아마 저거 할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안건이 상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진표가 결국 네, 굴복을 한것 했네요. 같아요. 예, 굴복을 한것 했어요.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사 변경해서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 지금 좀 전에 상정이 돼서 여당은 전부 다 반발해서 퇴장했다 이렇게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조금의 시간을 두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대통령이 만약 이 법을 수용하면 그냥 15일 동안 있으면 되고 15일 안에 제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의 요구를 하면 바로 또 이제 해서 넘어오면 이게 이제 20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200석이 넘어야 되고 200석이 넘으면 지금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8명의 찬성으로 지금 조금 전에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투표니까 금방 네, 되죠. 금방 되니까요. 통과됐고.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 요구권을 15일 내에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2 요구를 하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조건을 붙여서. 그런 거를 붙여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그 정치 공세로 이거 접근하면 안 된다. 네네. 정말 그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사인 규명과 재발 방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존중해 주고 그것이 끝났을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론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지형 아닙니까? 네네, 맞아요. 66대 지금 3분의 2 대 3분의 1이에요. 이 이슈에서는.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지 않는다. 단 이 조건을 내건 조건부 제2요구 저는 그걸 대통령실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한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이 법안 자체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사실 국정조사가 뭐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두고 판단해서 뭐 그때 가서 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고 아마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특검이 이루어진다면요. 오히려 이게 진짜 뭐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네. 예, 참 그 박정훈이 그 수사단장이 그 오바를 하고 월권을 했구나. 그리고 그게 무슨 좀 또 민주당 쪽하고 막 그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때 네네. 아니 그 현역 군인이 막 KBS 저 생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적절한 행위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